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엄마에게 엄마 탐구 일지라는 책을 써서 우리에게 엄청 감동을 주셨던 분을 모셨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한번 영상이 나가서 인사를 하시긴 했는데요. 우리 기록 필사 등으로 유명하신 기록친구 리니님을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인사를 하긴 했지만 네. 아주 간단하게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교수의 세 가지 구독자 여러분. 저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기록친구 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기록하시는 분이라서 이제 기록에 대한 책을 쓰셨을 줄 알았더니 첫 책이 그 책이 아니에요. 엄마. 네, 근데 맞아요. 사실 이 책의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서식들에 이제 리니님이 평상시에 깨닫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바랬던 어떤 기록적 기법이랄까 그런 것들이 책에 녹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기록적인 어떤 방법보다는 평소에 엄마와 대화를 잘 나누지 못하거든요. 이게 모녀 관계든 어떤 관계든 간에. 그래서 엄마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질문. 그러니까 엄마 이름 뜻이 뭘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엄마는 엄마의 가족 관계, 뭐 아니면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 엄마가 좋아하는 계절, 이렇게 엄마를 나의 엄마가 아니라 어떤 한 여자로서 엄마의 인생을 좀 돌아보게 만들 수 있는 질문을 말 그대로 이제 자녀가 엄마를 탐구하는 그 책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짧은 에세이 글 8편과 안에 여러분들이 적어볼 수 있는 질문 페이지를 드렸고요. 그 안에 여러분들 채워 넣으시는 책이에요. 네. 그러면은 뭐 전화를 해서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해서 엄마에게 질문을 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메모하기도 하고 녹음도 해놓고 그래서 그 책에다가 엄마에게 한 질문의 답을 스스로 메모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지금 책을 짠 거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는 엄마랑 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엄마들이 쑥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딸도 쑥스럽고. 꼭 뭐 시골에 사시고 그러면 이거 이제 자주 뵈야 되는데 네, 하기가 맞아요, 어려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많아서 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이제 짬이 날 때 가끔씩 전화하고 뭐 엄마를 만날 일이 있고 이럴 때 이렇게 메모해 뒀다가 거기에 내 생각을 좀 덧붙여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책을 기획할 때 네.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막 살펴봤거든요. 아. 그랬더니 다 부모님이 적는 책인 거예요. 네, 네. 엄마에 대한 거를 엄마 보고 적으라고 하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엄마들한테 물어봤어요. 50대이신 음, 그 기록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사다 줘서 뭐 갖고 있긴 한데 그거를 내 거를 내가 쓰자니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이거 맞아요. 언제 채우냐고 이렇게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자녀가 와서 이거를 채워주고 그냥 대답을 했을 뿐인데 책이 한가득 차서 선물로 이렇게 드리니까 엄마한테는 어떤 자서전이 된 느낌이고 아, 네. 딸이 써주는 자서전 느낌인 네, 거죠. 근데 또 딸 네. 입장에서는 엄마의 몰랐던 부분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아름다운 시도 아닙니까? 그런데 구성이 그러니까 그것을 읽어서 엄마를 느끼기도 하고 엄마에 대한 감정 등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가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에세이들을 몇 개를 모아서 제공을 함과 동시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질문과 그 책에다 직접 메모할 수 있도록 이제 서식을 짜서 제공하시는 부분인데요. 저는 사실은 이거는 엄마에게인데 네.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자식에게, 사람에 대해서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자연에게, 심지어는 조금 이제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해서 이제 탐구를 하다가 나에게 맞아요. 또 사실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 이런 형식의 그 이 대중과의 소통 방식, 책을 통한 소통 방식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사실 이거를 하면 엄마에게를 쓰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리드를 해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아직은 안 하고 계시죠? 네, 왜냐면 질문이 되게 많아가지고 어버이날 시즌이 오기 전에 한번 해볼까.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어버이날 선물로 좀 드리면 좋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볼까 고민하고 그래서 있어요. 사실 우리 기록친구 팀이 이제 여러 커뮤니티들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사실 그 내신 책도 그 커뮤니티 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교재처럼 될 수 있을 것 같고 걔를 약간 변형시키면은 여러 커뮤니티를 결국은 이제 탐구 커뮤니티죠. 이게 혼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쓰신 책과 같은 그런 일종의 텍스트 같은 것이 있고 또 함께 힘으로 이제 그런 작업을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멋진 책을 구상해내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출간까지 이어가시는 데는 기록 습관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혹시? 너무 미쳤죠. 사실 보통 책을 내려면 투구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인스타그램에 그 캡션 내용을 쓰는 것도 저는 사실 기록 연습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 콘텐츠를 봐주는 그 친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건네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그들에게 내 이야기가 잘 들릴 수 있게끔 그 글을 쓰는 과정에 저는 좀 시간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책 그 제가 올린 어떤 콘텐츠를 보시고 서점 그 출판사에서 먼저 연락을 주셨는데 지금 쓰는 그 제가 두 번째 책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투고를 하지 않았는데 먼저 출판사에서 이렇게 여러 곳에서 연락이 온 이유가 궁금했어요, 저는. 그래서 여쭤봤더니 하는 말씀이 너무 신기했어요. 아, 브런치나 블로그, 인스타그램에 그렇게 기록을 꾸준히 하시면 글도 긴 호흡으로 꾸준히 쓰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라는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판사에서도 제안을 할 때 이 사람이 한 권의 책을 완성할 수 있을 만큼의 원고를 쓸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단순히 그 팔로워 숫자가 높다고 책을 내자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 이게 온라인에서 보여지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누군가에게는 이 사람 작가로 데뷔해도 괜찮겠는데 혹은 원고 제안해도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걸 보니까 아, 기록을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진 생각을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펼치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온라인 이건 오프라인 이건 사실은 이제 결국은 기록 행위들인데 그 기록 행위는 우리를 지속할 수 있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이제 걔가 쭉 모이게 되면 그 안에서 자동으로 서사가 이제 형성되는 것이라서 결국은 이제 기록친구님께서 그동안 했던 기록 행위가 자연스럽게 책으로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나도 오늘 유튜브에서 설명하신 것과 같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것이 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 얼마나 하루에 몇 시간을 투여하면 지금같이 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다들 궁금해요. 왜냐하면 필사도 그렇고 기록을 하는 게 시간이 엄청 드는 일이라고 다들 오해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뭐 하시죠? 인스타 하시죠? 브런치 하시죠? 또 유튜브 하시죠? 블로그 가끔. 블로그도 올리시죠. 거기다가 실제로 이렇게 기록 행위를 계속 매일같이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리니님은 하루 종일 기록만 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 질문을 정말 많이 들어요. 그죠? 하루에 몇 시간을 하시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교수님도 공감하시겠지만 몇 시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콘텐츠를 만드는 거는 또 다른 문제고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냥 틈날 때 짬짬이 하는 거라 이게 뭐 시간을 막 내서 하던 일을 멈추고 막 기록을 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성경 필사를 하는 게 루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 필사하고 짧게 필사 한번 하고 나면 한 30분 정도 지나고 오늘 할 일을 저널링해서 투두리스트로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일을 하다가 뭐 외부에서 예를 들어 교수님을 만났는데 뭐가 인사이트가 있었어. 그러면 그냥 거기서 수첩 꺼내서 바로 쓰고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일기 쓰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총 합치면은 2시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시간 조금 넘는데 이게 쌓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전혀 단위로 쪼개서 보면 절대 긴 시간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에서 이제 두 가지 엄청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 들어 있어요. 이제 저도 사실 강조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베끼기하고 메모하고 그다음에 기록하기를 자꾸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이걸 베끼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런데 책을 읽어도 지금 리니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책을 쭉 읽고 그러니까 내용이 차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찬 내용을 이 안에서 살짝 정리해서 그것도 좀 너무 길지 않게 그리고 생각나는 걸 쓰는 거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용의 충실성을 이 안에 담아놓고 그것을 생각을 정리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쓰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뇌어 보시면 오늘 첫 번째 시간이 많이 들지 않아요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기록하는 것의 효용에 대해서 이제 주로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그 중에 핵심의 하나가 저는 그걸 이제 아웃풋이라고 하는데 뭔가를 행위하면 그것이 내 손에 잡히는 결과물로 남는 거예요. 얘는 누적의 힘이 엄청 크다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오늘은 한쪽 반을 메모를 했네. 그 다음날 반쪽 했네. 그 다음날 한쪽 했네. 365일. 그러면 이거보다 더 두껍게 여러분들이 쓰신다니까요. 사실 우리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은 월간 다이어리를 써서 이 정도 두께의 다이어리를 한 달에 한 권씩 채우거든요. 그게 결국은 아웃풋 누적의 힘이라는 겁니다. 시간 많이 들지 않고 그러나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컨텐츠의 내용을 메모하고 기록하는 걸 중심으로 하면 그것이 누적돼서 엄청난 양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게 책이 되고 그게 컨텐츠의 리소스가 되고 하는 그런 세계거든요. 오늘 리니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시기를 권하고요. 자, 이렇게 기록하는 행위가 토대가 돼서 이제 책이 나왔어요. 조금 범위를 좁혀서 기록을 하는 것을 좀 취미로 이미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하실 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리니님은 그렇게 해서 기록 친구라는 자기 일종의 퍼스널 브랜딩 같은 것에 성공을 하고 뭐 제가 자꾸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돈도 좀 많이 버시고 이제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2년 만에 사람들에게 그런 기록을 토대로 한 어떤 브랜딩과 관련해서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으면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요, 저는 어떤 목적 의식을 갖고 시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뭘 해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부담이 없고 재밌는 거예요. 사실 성공의 비법 이거야. 그래서 이게 기록하는 사람들은 기록하는 게 재밌어서 하는 건데 네. 내가 이 기록으로 뭔가를 막 돈을 벌어보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 재미가 없고 이런 게시물 하나 올리는 거에 일희일비하게 되는 거예요. 좋아요가 많고 댓글이 많은 날은 기분이 막 좋았다가 반응이 없으면 왜 이래 이랬다가 그래서 일단 나의 어떤 그냥 내가 어차피 기록하는 거 이거를 사람들에게 만약에 공유를 한다면 어떤 의미를 주고 싶을까 그 약간 이타적인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면 오히려 부담이 없고 그리고 그 재미가 의미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시작하면 재밌으면 좋겠고 바로 의미가 되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 쌓여가는 과정이 분명 필요한데 저는 재밌어서 했는데 갑자기 단기간에 갑자기 성공하면 분명 흔들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단하게 쌓아가는 시간을 좀 지루하지만 그리고 일일비 하는 순간도 물론 있지만 그게 당연하고 이렇게 갔을 때 내가 더 단단하게 성장한다는 걸 잊지 않고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많이 멈추시더라고요. 네, 서두르시는 거죠. 얘가 쌓이는 것의 기쁨을 알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속성이라는 게 오는 건데요. 이게 이제 결국에 양질 전화 같은 거잖아요. 얘를 꾸준하게 하면 얘가 이제 컵에 이제 물이 꽉 차가지고 넘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한마디 좀 보태면 그때는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쌓였네. 그럴 때는 전체를 한번 봐야 됩니다. 전체 자신의 행위, 자신이 한 기록, 그리고 아까 이타성이라는 너무 아름다운 용어를 쓰셨는데 이것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으려면 여기에 뭐가 덧대지면 그럼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네? 얘를 일부 싸게 유료화해서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생각이 발전되면서 그게 브랜딩이 되고 그게 상품이 되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돈 이렇게 해서 기획을 쫙 해가지고 그것을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들 내용이 차려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약간의 실패 같은 것들을 맛보게 되면 그것을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리니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시고 거기에다가 덧대서 일정 기간 그러니까 지속에 의해서 양이 꽉 찼을 때는 조금 분석적 사고를 가끔씩 해주면 지금 리니님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지점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여태까지 너무 잘 해오셨는데 얘를 좀 더 이렇게 멋지게 앞으로 갖고 가고 싶은 세계가 또 틀림없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조금 미리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내가 세상에 뭔가 필요한 아니, 더 쓰임을 받으면 어쩌시려고. 존재가 돼서 뭐라도 하나 도움이 되는 그런 어른이 되는 게 꿈인데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성실하게 하고 싶은데 그 꿈 중에 하나는 매년 책을 쓰는 작가가 되는 것. 사실 지금 원고를 쓰면서도 제가 되게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기록을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처음부터 절대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없고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용기 내서 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큰 시도라 네. 이런 시도를 매년 거듭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 가서 그것들로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서비스를 만들든 뭐 브랜드를 만들든 작년보다 나아진 내가 되는 것 어제보다 나아지는 제가 되는 게 저는 목표인 것 같아요. 네. 리니님이 쓰는 책은 사랑이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쓰임의 실천이고 그런데 그 쓰임의 실천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자신이 전하고 싶은 그 내용을 사랑의 마음으로 독자들에게 전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리니님이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행동들을 하게 되면 그것이 무럭무럭 자라서 결국은 의미 또는 아름다움의 꽃으로 피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래도 우리 김교수의 세 가지 구독자들에게 네. 뭔가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 같은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여쭙고 우리 클로징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옆에 기록 학자님이시고 저는 사실 방구석 기록가거든요. 방구석 기록가인데 기록을 꾸준히 했더니 진짜 삶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그 써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래요. 이게 말하지 않아도 맞아요. 뭐가 바뀌는지 교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귀찮고 뭐 쓰기가 어렵고 마음에서 부대끼는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쓰시고 그럼에도 기록하시면 정말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순간 나의 내면에서 뭔가 변화가 느껴지는 그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이 오는 순간을 정말 선물처럼 기다리시길 바라고 그래서 기록을 꾸준히 하셔서 언젠가 또 밖에서 뵀을 때 반갑게 저도 기록 친구다 이렇게 네. 인사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리니님 뵙고 이제 느껴지는 건데요. 곧 기록 친구 리니 다이어리, 뭐 기록 친구 리니 무슨 노트, 뭐 기록 친구 리니 뭐 무슨 책박스 무슨 툴, 뭐 기록 친구 리니 뭐 이런 시리즈가 막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강의 나올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커뮤니티도 확장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기록형 인간의 커뮤니티를 확장시키는 것에 정말 아주 멋진 그런 동지로서 앞으로 함께 활동을 할 것 같아서 오늘 저도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은 또 우리 김 교수의 세 가지 구독자들에게 안녕 하고 인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반가웠고 감사했고요.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끝까지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